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좀 상담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부모님들의 또 질문 중에 이게 가장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미국 의대와 한국 의대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 근원적인 궁금증부터 좀 해결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박사님? 예. 한국 의대생들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의사를 하겠다. 심지어 그 의대 가운데 서클로 미국 의대 국가 시험인 뭐 USMLE 이런 시험 보는 동아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만큼 많은 학생들 가운데 지금 한국은 뭐 좀 문제가 많으니까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한국의 그 의대 시스템하고 미국의 의대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의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미국 의대 시스템하고 한국 의대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수능을 본 다음에 의대를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은 바로 그 의대생이 돼요.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이런 6년 과정을 거쳐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 네. 의대를 졸업한 후에 의사 국가 면허 시험, 뭐 이게 음, 국시라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의사 자격증이 나와서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과정인 그 레지던시를 하게 되고요. 먼저 인턴을 1년을 하고 레지던시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 한국의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의 과정의 의사들이 그만두고 일반의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니까 지금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한국의 경우는 의대를 졸업했을 경우에 의사 국가고시 통과를 하면 곧바로 의사 그러니까 환자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네. 다음에 이제 학위는 닥터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제 그 MD 디그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그 대학생들이 졸업할 경우에 받는 학사 학위를 받지를 못해요. 그 네. 예과 과정이 2년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의대가 대학원 과정이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곧바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냐면은 미국의 모든 의대는 학사 학위를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의대를 지원을 할 때는 지원 자체는 학사 학위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은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사 학위를 꼭 가져야지만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공부를 한 다음에 의대에서 또 4년을 공부를 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게 되면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MD 디그리는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의사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레지던시 마지막 연차에 그러니까 네. 보드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처방도 하고요. 네. 이런 의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졸업하면서 의대를 졸업하면서 국시를 보고 통과를 하면 되지만은 미국 의대의 경우에는 의대 1학년 마치고 2학년까지는 그 의학 기초 지식을 쌓는 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스텝 1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전에는 이게 점수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패스 페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4학년 때 스텝 2를 시험을 봐서 그 임상 지식을 평가하는 스텝 2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때 네. 레지던시를 지원할 때에 스텝 1은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좀 패스만 하면 되고요. 네. 스텝 2 같은 경우는 점수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레지던시 지원하는 학생들 보니까 스텝 2 점수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공 분야를 선택하기에 좀 어, 유리하고요. 또 네. 내가 진짜 원하는 지역의 병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에 네. 매칭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스텝 2 시험이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음, 그렇게 해서 레지던시가 매칭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1년 차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2년 네.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되게 이제 2년 차에 스텝 3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1, 2, 3 다 패스하게 되면은 네. 레지던시를 하면서 마지막 졸업차, 그러니까 음, 끝날 때쯤 돼서 보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의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학생들도 MD 디그리는 받기는 하지만은 음,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뭐 병원을 오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아, 레지던시 다 마치고 네. 보드 시험에 패스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네. 일부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오픈할 수도 있고 한국 의대하고 미국 의대하고의 차이점은 한국 의대는 고등학교 때 곧바로 의대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사학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하고요. 또 미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이다 보니까 MCAT 시험을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MCAT 시험을 꼭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음, 일부 이제 통합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MCAT 시험이 이제 면제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한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의전원이 있을 때는 이제 미트라고 하는 음, MCAT과 비슷한 시험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의전원이 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트 요 시험은 안 봐도 되고요. 네, 한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졸업하면서 국가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곧바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분들이 미국에 네. 와서 의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네. 단순히 내가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음. 미국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네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바로 프리메드라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풀으면은 예과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프리메드 트랙에 있어요. 이러면은 아, 의대 다니는군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다르죠? 예, 한국에서는 프리메드라고 하면 이걸 단순히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예과가 되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 교수님도 한 미국 대학에서 뭐 이렇게 프리메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대를 다녔구나 이렇게 네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미국에서 그 프리메드라고 하는 것은 전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의대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전공은 뭐 생물학을 하든 뭐 철학을 하든 미술이나 뭐 심리학을 하든 음, 전공은 상관이 없고요. 전공이 네. 아니기 때문에 프리메드가 아, 의대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과목들, 의대에서 음, 요구하는 것들이 뭐 매스라든가 바이올로지, 또 케미스트리, 피직스, 뭐 오게닉 음, 케미스트리,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러한 과학 과목을 의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네. 학생들을 프리메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요. 네. 만약에 음, 치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 프리덴탈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의대는 그 단순히 그냥 과학적 지식 요거를 갖춘 사람만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어떤 공감 능력 또는 비판적 사고력, 리더십 이런 다양한 그 역량을 음, 음. 갖춘 사람 중심적인 그 의사,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 사람 중심적인 의사를 양성한다 하는 이러한 그 철학이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가능하면은 뭐 사이언스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꼭 들어야 되지만은 음. 인문학 수업을 많이 들어라. 점점 미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수업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의대에서는 인문학 수업을 몇 학점 이상을 들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 과목이라든가 인문학 수업을 많이 듣고 의대에서 꼭 원하는 이러한 과학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을 경우 네. 미국 의대 진학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 전공은 다 달라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미술을 해도 되고 심리학이든 뭐 인문학 쪽 또는 과학 쪽 다 해도 되는데 그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반드시 좀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 놓는 게 좋겠네요.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게 가장 관건이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인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네. 명문 의대 진학을 많이 하는 음. 편이에요. 저희 아,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의대를 진학한다 했을 때 자기 네. 성향이 인문학 쪽이 음, 강한지 아니면은 이 과학 분야가 좀 강한지 이런 걸 음. 판단을 해서 전공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한 단어가 바로 BSMD 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때 미국 의대 통합 과정에 들어가서 의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건 어떨까요, 박사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이 의대 통합 과정에 합격했을 경우에 우리 애는 이제 의대 합격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의대는 고등학생이 곧바로 의대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음, 학사학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통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사 과정하고 MD 과정을 이렇게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음, 고등학교 때 이 통합 과정을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은 네. 그 대학에서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을 이수를 하고 음, 다음에 그게 이제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특정 과목은 B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어, 있고요. 네. 최소 GPA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MCAT은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MCAT을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많이 겪었던 것들은 이러한 특정 과목에서 B 이상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MCAT을 요구하는 이런 의대의 통합과정으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요구하는 그 최소 MCAT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의대 음, 진학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네. 일부 학교는 통합과정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거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일부 통합과정에 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BSMD 프로그램이 네. 합격했다고 해서 음, 의대 입학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 미니멈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터뷰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탈락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BSMD 통합 과정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대학 네.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박사님, BSMD 프로그램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통합 과정에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특정 과목이 뭐 C나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안 됐고 막 이랬을 때는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의대에서. 그러면 나와서 다른 의대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경우에는, 네. 이제 조건을 갖추어서 MCAT도 봐야 되고요. 근데 네. 통합 과정에서 요구하는 MCAT 점수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요. 근데 네. 레귤러로 지원을 하게 되려면은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제 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통합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갭이어가, 허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합격됐으니까 좀 1년 네. 정도 쉬었다가 진학하겠다 이럴 네네. 경우에는 네. 아마 그 의대의 특별한 조건으로 음,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한 거 없이 개비어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딴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네. MCAT을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는데 음. 그 학생이 MCAT 시험을 봤다 했을 경우에는 네네. 자동적으로 이 네. 통합 과정이 아, 캔슬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네. 항상 내가 통합 과정에 돼 있을 경우에 뭐 음. 갭이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번 MCAT을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MCAT을 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네. 의대에 꼭 상의를 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아요. 미국 의대와 또 한국 의대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뭐 스템 연구소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 703-789-4134, 703-789-4134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스템 연구소는 지금 유튜브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